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 단계 1입니다. 오늘은 데이 2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기억하시죠?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펀더멘탈 분석의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워렌 버핏이 58년 동안 시장을 이긴 비밀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4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가격과 가치의 차이죠.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와 밸류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재 가치 개념입니다. 영어로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기업의 진짜 가치를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저평가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은 왜 틀리는가? 시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닙니다. 시장은 자주 틀립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 저평가 구별입니다. 저평가와 고평가 종목을 구별하는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고 어떤 주식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워렌 버핏이 58년 동안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면서 운영을 해왔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실제 투자 사례도 함께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성공적인 것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의 골든 룰입니다. 투자의 황금 법칙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100달러짜리 지폐를 50달러에 살 수 있다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사죠. 1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걸 50달러에 사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저평가 투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격표를 보는 게 아니라 가치표를 봅니다.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죠. 가격 중심 사고, 이거는 투기입니다. 하지만 가치 중심 사고, 이건 진짜 투자가 되는 것이죠. 펀더멘탈과 본질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투자자가 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이제 파트 1입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일상 속 비유로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 쇼핑을 하러 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3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에르메스 매장입니다. 벗김백이 15,000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이 가방의 가치도 15,000달러 이상입니다. 아니, 재판매하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적정 가격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명 브랜드 매장입니다. 10,000달러에 팔고 있는데요. 실제 가치는 1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완전 고평가입니다. 비싸기만 하고 가치는 없는 것이죠. 절대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매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치입니다. 세일 중이라 200달러에 팔고 있는데 실제 가치는 500달러 백입니다. 이게 바로 저평가입니다. 싸고 가치가 높죠. 바로 사야 합니다. 보십시오. 에르메스는 적정 가격, 무명 브랜드는 고평가, 코치는 저평가.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훌륭한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에르메스처럼 그냥 적정 가격이나 심지어 고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사면 코치에서 세일하는 가방을 사는 것처럼 저평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런 버핏이 하는 투자입니다. 100달러 가치를 50달러에 사는 것이죠. 자, 이제 핵심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격과 가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격입니다. price. 이건 뭐냐 하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입니다. 매일 변합니다. 왜냐고요?
감정과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객관적인 숫자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이 오늘 175달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입니다. 간단하죠? 가치, value, 이건 좀 복잡합니다. 가치는 그것의 진짜 가치, 진가를 말합니다. 미래에 가져다 줄 이익입니다. 본질적인 품질이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입니다. 애플을 예로 들어보면 애플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현재 가치, 브랜드 파워, 기술력, 이 모든 게 가치입니다. 보십시오. 가격은 매일 변합니다. 오늘 175불, 내일 160불, 모레 180불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감정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애플의 진짜 가치는 하루 만에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다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주가가 등락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로 수렴합니다. 결국 진짜 가치에 맞춰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현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재 가치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 현금의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즉, 향후 벌 돈을 현가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추정치라는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해서 추론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내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즉,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벌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는 개인이 회사를 다닐 때 내 연봉이 얼마나 오를까?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엔 안전성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일까? 즉,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을까? 월급을 올려줄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안정성이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벌 수 있을까? 경쟁 우위가 있을까? 1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살아있을까? 뭐 똑같은 거죠. 내가 이 직장을 10년 동안 다닐 수 있을까? 15년 동안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진짜 현금을 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죠. 회계장부에는 이익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안 오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가치가 낮습니다. 이 네 가지, 수익성, 안정성, 지속성, 현금 흐름, 이거를 다 종합해서 계산한 게 내재 가치입니다. 이게 그 기업의 진짜 가치인 것이죠. 자, 파트 3입니다. 시장은 왜 틀리는가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면 저평가도 고평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자주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입니다. 공포와 탐욕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2020년 3월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터졌을 때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도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때문이었죠. 반대로 2000년 닷컴 버블에는요, 탐욕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나빠도 다 올랐습니다. 이익이 안 나도 회사가 하늘 높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심리입니다. 사람들이 펀더멘털 분석 없이 그냥 따라 삽니다. 나만 안 사면 바보다 하는 포모 심리가 팽배한 거죠. 세 번째는 단기 사고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90%가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분기 실적만 보고 사고 팝니다. 10년 후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번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읽습니다. 재무제표를 정독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여러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실적 보고해야 하고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고, 하지만 개인 투자가들은요 더 자유롭습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이유로 시장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저평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이유이기 합니다. 자, 이제 파트 4입니다. 진짜 실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전설적인 투자 중 하나이죠. 코카콜라입니다. 198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블랙 먼데이 기억하시죠? 주식시장이 하루 만에 대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좋은 회사, 나쁜 회사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코카콜라는 어땠을까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뉴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코카콜라 맛을 바꿨다가 대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버핏은 뭘 봤을까요? 브랜드를 봤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고 209개 팔리고 있고 해자, 즉 경제적 해자가 엄청났어요. 100년 이상 지속된 브랜드 파워가 있었습니다. 재무도 탄탄했죠. ROE 높고 부채가 낮았습니다. 성장성 글로벌로 계속 확장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브랜드 잘못 출시했다가 좀 악재를 만난 거죠. 1988년 버핏은 결정합니다.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으로 삽니다. 투자금이 얼마였냐? 10억 달러. 회사의 7%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달러 가치를 30달러에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느냐? 결과는 어땠을까요? 엄청났습니다. 1988년에 투자한 10억 달러가 2020년에는 200억 달러가 됐습니다. 20배 수익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거죠. 3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아직도 벅셔 해서웨이가 주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기업을 저평가일 때 매수하라. 두 번째는 장기 보유하라. 35년 이상 보유를 했죠. 셋째, 시장 공포를 이용해라. 남들이 무서워할 때가 기회다. 이게 바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이용한 실전 투자였습니다. 자, 이제 파트 5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평가 종목 찾는 3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업 필터링입니다. 먼저 투자할 만한 기업을 고르는 것이죠. 이해 가능한 비즈니스여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재 가치 측정입니다. 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P/E 레이시오, PBR, DCF 같은 지표들을 사용합니다.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교차 검증이 필수인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비교입니다. 현재 주가와 내재 가치를 비교합니다. 중요한 건 안전마진입니다. 최소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내재 가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P/E 레시오로 계산하면 EPS가 6.5달러에 25배, 즉 162불 50센트가 나옵니다. 보수적으로 20을 곱하면 130불이 나오게 되죠. 6불 50센트가 EPS라고 가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DCF 방법을 단순화하면 약 125불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계산들을 종합하면 내재 가치는 130에서 160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값은 145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추정된 내재 가치가 145불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현재가가 180불이면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145불이니까 아주 고평가됐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가가 145불이다. 그러면 내가 추정한 값하고 똑같구나. 적정가입니다. 그러면 사느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마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가 110불입니다. 그러면 24%가 저평가가 된 거거든요. 145불에서.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100불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31% 저평가 수준으로 떨어져서 강력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30%의 안전마진,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잡지만 지금은 30%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하고 비교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가 바로 이런 내재 가치를 추정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파트 6입니다. 퀴즈를 한번 해보시죠. 이 영상을 잠깐 포즈하시고 다음 4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의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자, 모두 만점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프라이스 밸류.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매일 변하고 감정적이다. 가치는 진짜 밸류다. 안정적이고 펀더멘탈에 기반한다. 그래서 골든 룰은 프라이스가, 즉 시장에 거래되는 게 밸류, 가치보다 낮을 때 매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내재 가치인데요. 기업의 진짜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이건 추정치이니까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0% 정도의 안전마진은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시장의 이제 실수를 배웠는데요. 5가지 이유로 시장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감정, 군중심리, 단기사고, 정보 비대칭, 구조적 요인. 이것들이 우리한테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버핏의 투자 패턴은 무엇이냐? 처음은 훌륭한 비즈니스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를 찾고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재 가치를 추정하게 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평가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포착을 합니다. 특히 시장의 공포에 빠지게 되면요, 가격이 가치보다 낮아집니다. 이럴 때를 노리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집중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크게 투자하고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58년간 시장을 이긴 버핏 공식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전 팁을 말씀드리면, 저평가 기회는 언제 오나요? 하고 물으시면, 첫째는 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 산업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기업이 단기 악재에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는 소외된 종목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너무 복잡해서 분석하기 어려울 때, 이때 저평가 기회가 옵니다. 이런 순간들이 기회고 남들이 무서워할 때 우리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가짜 저평가, 즉 밸류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사양 산업인 데서 많이 보이고요. 블록버스터 비디오 가게 기억하시죠?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됩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회사, 부채가 너무 많아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 이런 회사도 안 됩니다. 회계 조작하는 회사, 앨런 사태 옛날에 기억하시죠?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좋은 회사와 일시적 문제,
이게 진짜 저평가입니다. 나쁜 회사와 구조적 문제. 이거는 함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준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내재 가치 대비 30% 이상 할인되었을 때만 산다. 즉 안전마진 30%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이해 가능한 비즈니스여야 한다. 세 번째는 경제적 해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경영진들이 존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재무 상태가 아주 건전해야 한다. 이 5가지 모두가 만족되면 그게 바로 버핏식 투자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학습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사도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되고요, 평범한 회사도 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됩니다. 단계 1하고 단계 2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단계 3, 단계 4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단계 3에서는 내재 가치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을 학습하겠고요. 그때 되면 P 레이시오, PBR 활용법, DCF 기초, 그다음에 실제 기업 분석 실습, 그리고 엑셀에서 저희가 직접 활용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4에서는요, 경제적 해자를 찾는 법을 또 확실하게 저희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강력한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자주 와주시고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은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가치가 아주 좋은 위치에 왔을 때 주식을 사는 거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완전히 개념 이해하신 거는 프라이스와 밸류의 차이를 구분하셨고, 내재 가치의 개념, 그 다음에 시장이 하는 5가지 실수, 안전마진의 중요성 다시 한번 또 확인드렸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한 스토리, 그 다음에 35년간 20배 수익을 낸 코카콜라였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활용해서 매수를 했던 거죠. 장기 보유의 힘이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실전 준비를 할 때 3단계 분석법, 정평가 찾기, 밸류 트랩 이런 것도 다 한 번씩은 익혀보셨습니다. 자, 이로써 데이 2를 완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이거 너무 쉬운 얘기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조금 알아가실수록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좀 더 어려운 게 나오게 되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다가가시면은 결코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과제 하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 한 개를 선택하셔서요, 현대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에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올 영상은 여러분들이 혼자 복귀해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 5분 정도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